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만들어 볼 거는 푸딩인데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3인분 만들 거고요. 푸딩은 3인분 만들 건데 필요한 거는 계란 4알, 그다음에 3인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푸딩 그릇이 제가 지금 3개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 오븐에 넣어서 할 예정이라 내열 용기를 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거랑 그다음에 다이소에서 산 계량 저울, 이게 1kg까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거 사시지 않고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거 이렇게 써져 있는 따를 수 있는 컵, 유리컵이에요. 이거는 제가 푸딩 만들려고 다 산 거예요, 이번에. 그거랑 설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유랑 생크림. 이게 생크림이 없는 레시피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영상을 찍으려고 우유를 계속 푸딩을 만들어 봤어요, 몇 번. 근데 이 생크림이 없으면은 저는 단맛을 좋아해서 확실히 단맛이 있는 푸딩이 제 입맛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맛에 맞는 푸딩으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우선 처음에는 푸딩 용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볼에 계란 4개를 다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이 2개는 노른자랑 흰자랑 같이, 이 2개는 노른자만 사용할 예정이에요. 두 개는 이제 흰자, 노른자 같이 넣은 거고, 나머지 2개는 노른자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법을 제가 TV에서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그 노른자만 분리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있으시면 사용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알끈 같은 거를 잘 버려주시면 됩니다. 어이구. 나머지 하나도 건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흰자랑 노른자랑 잘 붙어있는 싱싱한 계란이다 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준비하시고 넣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소개시켜 드리는 거 까먹었는데, 바닐라 빈이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 푸딩을 만들기 위해서 바닐라 빈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되게 적게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이게 9,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바닐라 빈 하나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엄청 비싸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사시는 것보다 바닐라 빈 페이스트가 있고 바닐라 엑스트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시는 걸 더 추천해요. 너무 비싸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계란을 잘 풀어 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거품이 나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는 부드러운 그 젤리 같은 식감의 푸딩을 만드는 게 목표니까 풀어주는데 너무 거품이 막 나지 않게 살살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요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레시피는 제가 푸딩을 이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번 정도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든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푸딩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푸딩, 일본에 제가 갈 일이 있으면 항상 먹는 푸딩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런 맛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서 이번에 직접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거품이 나지 않게 바닥을 살살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저어주세요. 그 다음은 이제 이 계란물과 섞을 우유랑, 그 다음은 이 계란물과 섞을 용액을 또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3인분 기준으로 설탕 35g, 지금 이게 41g이 되어버렸네요. 단 거를 너무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램수를 35g 정도나 30g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레시피가, 두 번째로는 우유를 150g, 제가 41g을 넣었으니까 191g까지. 지금은 190g이거든요. 2g이 되어버렸네요. 92g. 이곳에 이제 다음으로는 생크림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크림을 넣는 걸 추천해요. 이게 저는 어른 입맛이지도 않고 아기 입맛이지도 않은데 푸딩은 단 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크림을 100g, 292까지 넣을게요. 지금 290이거든요. 지금 이제 290인데 290인데 292까지. 네, 딱 맞췄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닐라 빈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바닐라 빈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계속 연습을 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말린 육포처럼 생겼는데 엄청 진한 바닐라 향이 가득해요. 예를 들면 엑설런트 아이스크림 노란색 맛 있죠. 그거를 졸여서 정말 단맛만 남게 만든 향이 돌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말고, 저희는 3인분을 만들 거니까 우선은 이 칼이 잘 안 들어서 가위로 절반을 잘라주세요. 이게 가위나 칼 쓰실 때는 당연히 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위로 절반을 싹둑.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안쪽에 이제 바닐라 빈이 들어있거든요. 이걸 바닐라 빈이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긁어서 넣으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긁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캐비어를 먹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캐비어를 긁어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싹싹.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닐라 빈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우유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뭘 넣은 거냐면은 이걸 넣은 거예요. 얘도 향이 좋아서. 가루까지 넣어줍니다. 이 바닐라빈을 넣는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계란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란의 그 비릿한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닐라빈이나 바닐라 엑스트랙 그 시럽 같은 거, 그 다음에 바닐라빈 페이스트 이런 종류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달걀의 비린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게 괜찮으신 분들은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구매했는데 완전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얘를 이제 우유랑 계란물을 섞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란이 익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유를 너무 뜨겁게,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이제 이 두 개, 처음부터 다시. 이 두 가지를, 처음부터. 이제 이 두 가지를 섞을 건데요. 이제 얘를 이렇게 부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선은 설탕을 녹여야 합니다. 아까 저희가 넣은 설탕 있죠. 그래서 얘를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설탕이 녹을 정도까지만 돌려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돌리고 오겠습니다. 이제 우유가 다 데워졌습니다. 우유를 데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우유가 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끓는 순간 계란이 70도에서 익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70도를 넘어버리면 얘를 이제 계란과 섞을 건데 그러면 계란찜이 돼버려요. 그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푸딩 만들 때. 제가 몇 번 실패를 해봐서 항상 우유가 끓지 않는 거를 유지해 주세요.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계란물과 우유, 생크림, 설탕, 바닐라빈을 섞은 용액을 합쳐보도록 할게요. 계란이, 이게 우유를 제가 70도가 안 넘게 유지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을 때 살살 부어주셔야 돼요. 지금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계란을 살살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계란물 색깔이 진짜 뽀얘지거든요. 저희가 항상 먹던 그 푸딩의 색깔이 나올 때까지 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짱구랑 마루코는 9살, 일본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보던 애니메이션에서 푸딩이 나올 때마다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한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때 먹을 수 있었던 푸딩은 뿌띠첼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뿌띠첼 아시나요? 그래서 항상 뿌띠첼을 먹으면서 짱구를 보는 게, 아니면 마루코는 9살을 보는 게 저의 약간 어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푸딩을 좋아하고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푸딩 만드는 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계란이 아직 그 끈적한 느낌이 들거든요. 익지 않았던 뜻이겠죠? 이렇게 해드려야겠구나. 방금 여기 바닐라빈 그 껍질이 들어갔습니다. 설탕이 안 녹았어. 일단 설탕을 최대한 급하게 좀 녹여주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확인을 잘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1분 30초 데우고 아래쪽을 잘 한번 저어주세요. 설탕이 녹을 수 있게.
근데 다행히 설탕이 안 쓸려 내려간 것 같거든요. 안 녹은 설탕이 내려갔었으면 낭패였을 텐데 다행히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녹인 설탕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 푸딩이 왜 좋은지 아세요? 제가 푸딩을 좋아하는 이유는 부드럽고 탱글탱글한 식감, 뭐라 해야 되지? 입에 넣었을 때 부드러운 느낌 때문에 푸딩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게 한 번이 아니라 이 용액을 체에 걸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며 계란 알끈, 바닐라 빈의 껍질 이런 걸 걸러주는 거죠. 그게 부드러운 푸딩을 이제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그 노력이.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체에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체에 알끈 바닐라 빈들 아니면 바닐라 빈 껍질 알끈 이런 게 남게 돼요. 근데 이 바닐라 빈 이 뭉친 것들은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건져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빈이 내려가게 저희는 총 3번 하도록 할게요. 좋고 씻어서 넣고요. 한 번 더 쭉 걸러주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3번을 했는데도 살짝씩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없애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은 가능하면 4번까지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이 용액이 준비되었고요. 이제 얘가 푸딩의 몸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푸딩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푸딩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윗부분에 카라멜 코팅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정말 쉬워요. 설탕. 이 설탕으로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걸로만 만드는 게 카라멜 소스예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탕을 냄비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을 부어주시고 이제 저희가 이 설탕을 녹일 거잖아요. 근데 이 설탕이 산처럼 이렇게 볼록한 상태로 있으면은 가장자리에 있는 설탕이 제일 먼저 열을 받아서 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균일하게 설탕을 바닥에 고루 펴줍니다. 그 다음 설탕이 타지 않게 물을 조금씩만 부어줄게요. 가열을 해줍니다. 약불로. 꼭 약불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설탕을 카라멜화 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이 젓가락으로 잘 저어주면 안 돼요. 왜냐면 결정이 생긴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제 이게 점점 갈색빛으로 변하고 있어요. 호박빛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보겠습니다. 원하는 색보다 한 단계 낮은 때에 멈춰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진한 게 100이라고 치면은 90일 때 원하는 색상보다 한 톤 밝을 때 불을 꺼주세요. 지금. 그리고 물을 한 큰술 휘저어주세요. 이때 연기가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 뜨거운 물이 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그리고 2큰술. 이렇게 카라멜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카라멜 소스를 푸딩 컵에 부어주세요.
그냥 바닥 부분이 다 가려질 정도면 되거든요.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카라멜이 어느 정도 굳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흐르지 않죠? 그렇지만 또 완벽히 굳은 것도 아니에요. 딱딱하게 보이지도 않고 액체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 중간쯤. 저희가 아까 만들어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푸딩 용액 조금씩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부으면 거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부어주도록 할게요. 차분히. 이만큼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1개 정도 아니면 2개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인분이라고, 아니 푸딩 3개 만드는 거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취소를 하고 5개 만드는 거, 5개 만드는 걸로 제목을 변경할게요. 근데 저는 푸딩 틀이 3개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를 다 먹고 또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워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오븐 트레이에 푸딩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아이고. 하나, 둘, 셋. 이 오븐 트레이에 물을 좀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강하지 않게 한 2cm 정도 넣어 주세요. 네, 된 것 같아요. 이제 얘를 오븐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 위에는 이게 구워지면서 표면이 마르지 않게 제가 호일로 뚜껑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푸딩이 완성됐을 때 그 푸딩의 질감이 고루 동일하지 않고 윗부분이 마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호일로 뚜껑을 잘 만들어 주세요. 오븐에 140도 오븐에 50분 정도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이 컵 표면에 물방울들이 맺혀 있어요. 아래쪽에 습기 뭐야. 이제 이 상태로 냉장고에 넣어서, 아니 그 전에 한 김 식히고 냉장고에 넣으면은 이제 푸딩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분이 추가로 더 구워졌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꺼내 오겠습니다. 딱 좋아요. 냉장고에서 최소 6시간 식혀두도록 할게요. 여기서 6시간 후에 이제, 혹은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 최대한 차갑게 식혀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가운 푸딩을 좋아하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 따뜻한 푸딩 맛을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 보신다면은 1개는 꼭 따뜻할 때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추천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6시간 후에 꺼내 보도록 할게요. 향도 너무 좋고 저희가 바닐라 빈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계란 비린내는 전혀 안 나요. 아주 맛있을 것 같아서 지금, 원래는 사실 푸딩 그릇이 필요한데 한번 준비해 볼까요? 그러면 푸딩을 담을 그릇, 푸딩 담을 그릇이에요, 여러분. 푸딩을 담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해서 담을 거거든요. 벌써 모양 귀엽죠? 조금 진짜 푸딩 같고. 이게 끄떡이 없어서, 짜잔, 칼로 이 겉에 부분을
살짝씩 떼줘 볼게요. 살살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 아랫부분 카라멜이 저희가, 오, 이거 봐. 엄청 잘 됐다. 아래 카라멜 부분이 굳지 않았기 때문에 쏙 빠질 거거든요. 이 상태로 엎으면은 이 상태로 엎으면은 쏟아질 수 있으니까 거꾸로 해서 샥. 이게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 한번 됐다. 짜란. 이게 빼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든 일본식 카라멜 푸딩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푸딩 먹을 때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스푼이 작아야 돼요. 적당히 탄성이 좀 있고 너무 물렁물렁 거리지도 않고.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제가 만든 일본식 푸딩입니다. 그래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오, 이 단면 좀 보세요. 완전 슉. 저희가 카라멜 부분을 타지 않게 해서 쓴맛도 안 나고. 다 먹었습니다. 짜잔.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푸딩을 디저트에선 제일 좋아하고요. 음식에서는 이제 배를 채우는 용도의 음식에서는 햄버거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다음에 무엇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또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영상을. 이제 이게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만약 하게 된다면 햄버거 아니면 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